강아지들은 사람처럼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정말 딱 한마디만 말을 해줬으면 하는 순간도 있는데요. 엄마, 나 아파요. 라고 아플 때 우리에게 딱 한마디만이라도 말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강아지들은 사람처럼 어디가 아픈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아프다는 증상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강아지들은 자신이 아픈 걸 알게 되면 주인에게 버림받을까봐 아픈 걸 숨기기도 하죠. 이런 행동들을 몰라주면 강아지의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파서 하는 행동이 아닌데 병원에 갔다가 진료비만 깨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들이 말해주지 않더라도 아플 때 알아챌 수 있는 전조 증상들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 5마리를 키워봤던 사람이고 현재는 반려견 바비를 키우고 있는 바비 누나입니다. 강아지들은 왜 아픈 걸 숨기려고 할까요? 우선 강아지들은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무리해서 너무 아프다고 징징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외면받고 버림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강아지들은 통증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알아채주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병원에 가면 더 상황이 악화되어 돈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들고 낫는데 시간도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강아지들이 통증을 보이거나 초기 증상을 나타낼 때 알아챌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빨리 대처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강아지도 덜 힘들고 치료도 더 쉬워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강아지들이 아플 때 바로 알아챌 수 있는 증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강아지들이 관절이 아플 때 보이는 특정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을 보일 때 체크하고 초기에 병원에 가면 빠르게 진단을 받고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관절이 아플 때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는 계단을 마주쳤을 때 멈칫하는 행동입니다. 먼저 이 증상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더욱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뒷다리에 쓸개골 탈구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계단을 올라가려고 할 때 멈칫하거나 주춤거릴 수 있습니다. 이게 계단을 올라갈 때는 뒷다리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때는 뒷다리에 체중이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뒷다리 관절에 통증이 있다면 올라갈 때 힘들어하는 행동을 보이는 거죠. 반대로 앞다리가 아프면 계단을 내려갈 때 주춤거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에 따라서 우리 댕댕이가 앞쪽 다리가 불편해서 내려갈 때 주춤하는 건가? 이런 걸 어느 정도 예측해 줄 수 있죠. 흔히 일상에서도 의자나 소파 같은 곳에서 올라오거나 내려갈 때 주춤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올라가는 게 어색한데? 이런 느낌이 든다면 다시 한번 올라오게 유도해보세요. 자세히 관찰했을 때도 주춤거리는 증상을 보인다면 관절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강아지 무게중심 확인하기. 강아지가 관절이나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면 앞쪽과 뒤쪽의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D자 모양이면 정상인데 뒷다리가 아픈 아이들은 아파서 잘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옆모습을 확인하기 어렵기도 하잖아요. 이럴 땐 강아지를 들어 올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쪽과 뒤쪽을 들어 올려서 확인해 보았을 때 뒤쪽이 너무 가볍게 들린다면 뒷다리가 아파서 무게를 앞다리에 쏠리게 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의심된다면 지금 한번 강아지를 들어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오랫동안 뒷다리가 아팠던 아이들이라면 하체는 부실하고 상체의 근육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뒷다리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을 만져보고 봤을 때 하체가 너무 부실하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세 번째, 특정 구역에서만 걷는다. 관절에 통증을 겪고 있을 때 주로 보이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아놓은 곳에서만 걸으려고 하거나 미끄러운 곳은 최대한 피해 다니는 모습을 보인다면 관절에 통증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강아지 발바닥 젤리는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사람처럼 지면을 탄탄하게 지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관절이 아프지 않고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면 적당히 잘 균형을 맞추는데요. 하지만 어디 한쪽이 아픈 강아지는 어떨까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약간 보조바퀴가 있는 자전거를 타다가 다 떼버리고 외발 자전거를 타는 느낌이 들 겁니다. 다리가 아픈 강아지 입장에서 미끄러운 곳은 엄청나게 불안한 곳처럼 느껴지겠죠? 안 그러던 댕댕이가 어느 날부터 특정 구역으로만 걸어 다니는지 꼭 체크해보세요. 혹시라도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강아지가 앉거나 엎드린 자세.
강아지가 앉거나 엎드린 자세에서 위에서 봐주세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비대칭으로 앉아 있다면 다리가 아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를 빼고 앉았거나 혼자 쉴 때도 한쪽으로만 무게중심을 치우치게 둔다면 빼고 있는 다리가 아픈 것일 수 있어요. 또 강아지가 엎드려 있다가 일어날 때를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대부분 강아지가 일어날 때 어떤 다리를 사용할까요? 보통은 뒷다리에 힘을 주면서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강아지가 요가를 하듯이 앞다리에 먼저 힘을 주고 일어난다면 뒷다리가 불편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강아지가 어떤 자세로 쉬고 있는지, 엎드렸다가 일어날 땐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관절이나 다리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을 알아봤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늙어가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보호자가 하는 사소한 습관 때문에 반려견의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는 걸 예방할 수 있도록 제가 꿀팁을 정리한 영상이 있는데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앞서 설명드렸던 관절뿐만 아니라 강아지는 아플 때 특정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만져주는 걸 싫어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 평소에 안 그러던 강아지들이 화를 내고 공격성을 보인다? 가장 먼저 어디가 아프진 않은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보통 강아지가 이런 공격성을 보이거나 입질이 있는 경우는 1년에서 2년 된 강아지들에게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땐 그러지 않던 강아지들이 이런 공격성을 보인다고 한다면 아프거나 어떤 트라우마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관절 질환 때문에 통증이 생겨 공격성을 보이던 강아지가 치료 이후에는 괜찮아지는 사례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또 만져주는 스킨십을 하거나 예뻐해줄 때 갑자기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통증을 느끼는 곳을 만졌을 때 화들짝 놀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얼굴에 대왕 뾰루지가 났는데 머리를 쓸어 넘기다가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아야! 하고 통증을 느끼겠죠?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아픈 부분을 건드리게 됐을 때 순간적으로 통증을 느끼고 짖거나 공격성을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안 그러던 댕댕이가 갑자기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통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잠자는 시간이 변한다. 강아지가 통증을 느끼고 있을 때 수면 패턴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디 아프면 잠잘 때 계속 깨거나 이상하게 자게 되죠. 강아지들도 통증을 느끼다 보니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아침에 돼도 더 자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식욕이 줄어든다. 강아지가 아플 땐 식욕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잠깐 그렇고 다시 잘 먹는 게 아니라 통증이 지속되다 보니 며칠 동안 계속 식욕이 없는 상태로 밥을 잘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어디가 아프면 입맛이 없어지고 힘들어하듯이 강아지들도 아픈 곳이 있으면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별 간식을 거부한다. 강아지가 정말 좋아하고 환장하는 간식이 하나쯤 있으시죠?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편식하거나 질려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주면 정말 잘 먹는 간식이 있을 겁니다. 이런 간식은 웬만하면 절대 거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간식까지 거부하는 단계라면 배탈이 나거나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증상을 확인해 보시고 바로 병원에 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리자면 응급 상황일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한두 번쯤 응급실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밤중이거나 위치를 모른다면 정말 당황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당황하지 않도록 네이버 지도로 근처 24시간 동물병원을 파악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근처에 24시간 병원이 없거나 실제 진료 시간은 24시간이 아닌 곳도 있으니 꼭 잘 살펴보시고 가장 가까운 곳을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강아지가 아플 때 미리 알아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강아지가 아플 때 미리 알아주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더 많은 견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면서 후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후회되는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전혀 후회되지가 않는다고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가족을 두고 어떻게 후회를 하냐고요? 정말 솔직하게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나요? 저 또한 반려견이 힘들게 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점에서 후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댕댕이가 나중에 나보다 먼저 죽으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후회라기보다 걱정에 가까운 것 같지만 제가 조금 걱정이 많은 편이라 더욱 이런 이별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반려견을 키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가족 같은 반려견과 이별을 한다는 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아프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며 불행하게 보내는 제가 바보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추억을 쌓을지,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지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반려견과 이별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